매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재구매한다는 신호입니다. 뭐냐? 다시 오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당장도 바로 객단가를 올릴 수 있어요. 이성에게 호감 표시를 하듯 고객도 가게나 매장이 마음에 들면 사장님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사장님이 너무 많아요. 막 고객은 신호를 줘. 나 여기 마음에 든다고요. 여기서 돈 더 쓰고 싶다고요. 하는데 사장님은 몰라요. 그럼 뭐 미친 듯이 밖에 마케팅을 해놓으면 뭐해요. 지금 올릴 수 있는 매출도 다 놓치는 건데. 이거 진짜 바보. 오늘은 고객이 보내는 호감 신호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모든 업종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위해서 서비스 업종과 아닌 업종으로 나눠서 설명을 같이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적극적인 고객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지금 당장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음식점은 다 먹고 계산을 할 때 입맛에 맞으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장님 계실 거예요. 혹은 PT샵이나 에스테틱, 뭐 병원 이런 곳에서도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아니면 서비스 업종은 해당 서비스가 끝나고 직접적이든 아니면 따로 문자든 피드백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마침 제가 LG에서 어제 저희 집 가습기 점검한다고 다녀갔었는데요. 다녀가신 기사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답하는 건 사실 진짜 답변으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가끔 진짜 먼저 질문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라는 건 꼭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상품에 관해 질문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먼저, 구체적.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내 음식을 먹고 갔는데 사장인 내가 뭐 이건 이런 반찬이고요,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요. 꼭 반찬이 아니더라도 내 매장이나 내 상품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그걸 리필해준다거나 하면 재구매 확률이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지죠.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뭐 병원이건 PT샵, 에스테틱, 뭐 집수리 이런 여러 업종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했던 학원, 부동산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이라는 걸 대부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러면 이거 시그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원 상담할 때 일인데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질문을 3개 이상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 이야기를 거의 듣는 정도 아니면은 제가 묻는 질문에 뭐 대답하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평균 이상의 질문, 그러니까 상담 시간 30분 정도가 평균인데 그걸 기준으로 질문 3개 이상 하는 분들은 거의 100% 그날 결제하고 갑니다. 부동산도 똑같았어요. 매물을 보여줬는데 보통 매물 하나당 오래 봤자 뭐 10분? 이렇게 넘기기가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오래 본다거나 아니면 해당 매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 계약 확률이 최소 90% 이상이었습니다. 중간에 뭐 서로 협의만 잘 되면 거의 계약됐다고 보죠. 이건 제가 마케팅을 했던 병원이나 세무사, 변호사, 인테리어 회사들도 다 똑같았어요. 병원의 경우에는 상담 과정에서 해당 시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서 먼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무사나 변호사의 경우도 본인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물어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핵심은 질문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저 예뻐질까요? 라던가 그래서 저 세금 어떻게 아껴줄 수 있어요? 라던가 이거 승소하나요?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한 질문 말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적 의견을 묻는 구체적인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는데 구체적인 질문이다.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는 그 즉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객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추천해서 무조건 객단가를 높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는 건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조사를 했다는 거고 그럼 전문가인 나랑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스킬이나 상품이 있다면 그걸 제시해보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여기서 나 호구 잡아야지 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게 왜 가능하냐? 마케팅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게 고객이 사실 나한테 돈을 쓴다는 건 단순히 돈의 이동, 그러니까 고객의 돈이 나한테로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돈을 쓴다는 의미는요, 나의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한 거죠. 즉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꼭 전문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이라도 내가 파는 음식에서만큼은 이 지역에서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아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사실 고객이 나를 그 음식에서만큼은 전문가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없고서
없어서는 절대 고객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건 그런 전문가라는 인식이 밑바탕이 돼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면 보통은 고객 자신의 상황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나를 전문가로 생각 안 한다. 그럼 그런 개인정보 이런 거 공유 안 하겠죠? 또 먼저 질문한다는 건요. 사실 그 궁금함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당장도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단가를 높이고 싶다면 사실 이런 고객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객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고객이 먼저 질문을 안 한다는 건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나한테 궁금하지 않거나 그만큼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치가 그냥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를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이런 고객의 비율이 높아져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가게에 대해, 내 매장에 대해 어떤 매장인지, 어떤 게 전문인지,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런 스토리까지 알고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런 걸 알아야 나한테 기대치가 높아지거든요. 물론 이게 업종마다 그 범위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기대치가 높아지냐? 이 여부가 업종마다 상품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관여, 저관여 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내가 파는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얼마나 깊게 관여하고 고민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 오늘 저녁 뭐 먹지? 이 고민을 필러를 어디서 맞지? 이만큼 고민하지 않아요. 또 변기 수리해야 되는데 어디서 수리하지? 이거랑 당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지? 의 고민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평균적으로 고관여 상품과 저관여 상품이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사람마다도 달라요.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남들은 별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사는 제품을 누군가는 굉장히 깊게 고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결정하는 데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금액, 주기. 당연하지만 금액이 높을수록 고관여겠죠. 더 깊이 고민하고 살 테니까요. 또 주기가 길수록 고관여입니다. 방문 주기가 길다는 말은 자주 교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나한테 오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높거나 주기가 긴 서비스나 상품을 파는 분들은 고객이 기본적으로 오래 고민하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미리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궁금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다 적어놓고 해소를 한 채로 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고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매번 찍는 것처럼요. 아마 아직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객을 만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소극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생각보다 사장님들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고객이 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매장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건 뭐 업종별로 다르겠죠? 음식점이라면 음식을 시켜서 고객이 다 먹고 나가는 그런 시간일 거고요. 꼭 추가 음식 이런 걸 주문하지 않더라도 테이블에서 좀 더 오래 머문다는 건 그 공간이 편하다는 이야기니까요. 당장은 추가 주문을 안 하더라도 재구매할 확률이 진짜 높은 고객입니다. 학원도 예를 들어볼게요. 학원은 학부모가 와서 상담하고 나가는 시간 이런 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 학부모 한 명당 30분 정도 상담을 했다고요. 이런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담이 끝나고 잠깐이라도 뭐 학원을 좀 더 둘러본다거나 하는 이런 신호들은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죠. 나에 대해 사실 더 궁금해졌다는 말이잖아요. 병원이라면 병원을 방문해서 대기하고 시술 받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 해서 평균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 대기할 때 홍보 자료나 포스터를 유심히 본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은 좀 더 비싼 시술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적극적인 신호로 아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럼 진짜 100%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건 병원 마케팅 할 때 했던 방식인데요. 일부러 대기 시간을 엄청 오래는 아니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고객이 뭐 포스터나 병원 이런 걸 둘러볼 시간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고객이 내 매장을 방문하는 구조가 아니고 내가 방문하는 업종도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간판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마케팅 대행회사와 함께 간판 회사도 하고 있는데요. 간판 문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요. 그럼 이때 견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여러 견적을 문의하는 고객들은 보통은 더 비싼 간판을 할 확률도 높아지고 나한테 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사실 이건 꼭 문의 이후의 과정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의 전에 내 마케팅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마케팅 용어로는 체류 시간 이렇게 불러요. 만약 내가 내 걸 홍보하는 블로그를 썼어요. 그럼 그 블로그를 고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는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제가 했던 블로그들의 체류 시간인데요. 막 3분, 4분, 5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글을 볼 때 이 정도로 고객이 머문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이런 걸 말해요. 유튜브에서는 이걸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금 이 채널의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제 영상을 3분, 4분 이 정도 보신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걸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블로그 그래프 보면 저희가 대행한 뒤로 갑자기 뛴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영상도 보면 옆에 평소보다 길다 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점점 늘어나야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한테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알고리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게 늘어난다는 건 고객이 그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수록 내 가치를 알아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의량과 매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건 제가 방금 예시로 든 뭐 블로그, 유튜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광고에서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이건 홈페이지 히트맵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어디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홈페이지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입혀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매달 홈페이지를 조금씩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왜 계속하냐?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쌓여서 고객이 고민하는 걸 해결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럼 객단가도 올라가고 재방문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진짜 잘하는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더 오래 볼수록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건 알고리즘도 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래 보는 고객은 너한테 관심 있구나. 그럼 더 많이 뿌려줘야지 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이걸 사장인 내가 직접 오프라인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고객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평균적으로 내 매장의 어디 부분을 많이 보는지, 어디에 뭘 배치하는 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걸 신경을 써야 고객을 더 오래 내 바운더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경쟁사로 떠나가지 않도록 나한테서의 더 벽을 세우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고객이 인지하는 내 가치가 올라가고요. 절대 그런 고객은 몇몇 경쟁사가 생겨난다고 해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재방문, 객단가 이런 건 올라가는 거죠.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한다거나 저렴한 상품을 끼워 판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건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 또 경쟁자로부터 나와 고객 사이에 방해하지 않도록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 버튼 누르면 그냥 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매출과 객단가는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내게 돈을 쓴다는 건 나를 해당 전문가로 인식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려면 고객에게 마케팅 할 때부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먼저 질문하는 적극적인 소통 방법을 선택해요.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고객만 있는 건 아니죠. 소극적인 고객도 있습니다. 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대신 오래 머무르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래 머문다는 의미는 매장에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비치해놓은 팜플릿 등을 본다거나 하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의 표현도 있는 거죠. 먼저 질문을 하건 소극적으로 오래 머물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건 핵심은요. 이걸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더 내 상품에 대해 또 나에 대해 더 오랜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고객의 시간을 확보하는 건요. 마케팅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내 상품이나 내 매장에 대해 둘러볼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고관여 제품, 그러니까 금액이 높거나 주기가 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분일수록 이 시간 확보하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시간 확보 언제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내 가게를 처음 인식하게 되는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문했을 때 객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과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로 인식한다, 오래 머문다, 혹은 먼저 질문한다. 그 다음에 내 상품, 내 매장에 둘러볼 시간이 확보된다. 그리고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구매, 객단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요.
이 채널에서는 바로 이 첫 번째 전문가로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무료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무료로 알려주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케팅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 가치를 알아주는 고객을 만나고 싶어서예요.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아주 작은 1인 사장님부터 매출 6천억대 회사까지 마케팅을 했습니다. 업종도 뭐 서비스업부터 전문직, 뭐 제품 판매까지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이런 고객을 못 만나면요, 마케팅을 하는 시간보다 왜 내가 이 전략을 쓰는지에 대해 설득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더 느리게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실 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똑똑한 고객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튼 이런 이야기가 매주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장 빠르게 듣기 위해선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관련 내용은 제가 사이트에 항상 정리해 놓으니까요. 무료로 마구 보시고 마구 매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10년차 자영업 노하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안녕!